예, YMCA 사람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2월부터 매달 그 한 분씩 초대를 해서 YMCA 운동과 그리고 또 에큐메니컬 운동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평화운동과 관련해서 지혜와 배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대화 모임을 통해서 그 YMCA 운동이 제대로 우리의 의무를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방향과 또 새로운 비전들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YMCA 사람과 사람이라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손님으로 그 저희가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역임을 하시고 지금은 철원에서 국경선평화학교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충재 총장님을 모셔서 지난 2월 20일부터 인터뷰를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995년도부터 대전 YMCA와 NCCK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주로 활동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2011년도부터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의 활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19년도부터 그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 특별히 지금 올해년도 국경선 평화학교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건축과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일만인 그 시민평화 합창제와 같은 그 사업들,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해 소개받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전반적인 소회 말씀도 좀 듣고 또 에큐메니카 운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마지막 표현을 준비하면서 그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 그 건축 공간에서 아마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이춘지 총장님 3편, 대화마다 3편을 참고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국경선평학교 시축 공간인 그 현장에서 서광선 박사님 일주기 추모 모임을 2월 25일 토요일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첫 번째 질문으로 25일 날 에큐메니칼 우리 선배님이시자 또 YMCA 운동의 대선배님이신 서광선 박사님 일주기 추모 모임을 왜 철원에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받는 시간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인터뷰에 응해 주신 우리 이충재 총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서 인사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이렇게 녹화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YMCA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설렘으로 또 네 번째 왔는데요. 제 오늘 화면 뒤에 배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난 2월 25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고 서광선 박사님 일주기 추모 모임을 평화향연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해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공간은 김동수 도서관이 설 이제 도서관 자리입니다. 왜 이곳에서 했느냐? 저도 그게 마지막 육성이 될 줄은 몰랐는데요. 2022년 1월 이제 저희가 건축을 결정하면서 제가 서 박사님께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응원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며느님하고 그 음, 당시에 사모님이 예쁘게 화장도 좀 해주고 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종전선언이 되는 날 가족들과 함께 가는 꿈을 꿔본다. 국경선 평화학교가 그런 일을 하는 마중물 기관이니까 시민 여러분 열심히 학교를 잘 지어줄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세요. 이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그 더 오래된 인연은 사실은 철원의 해럴단신 가서 시작한 정지석 박사를 굉장히 애 제자처럼 아끼셨습니다. 두 분이 계속 메일과 또 문자로 이렇게 평화 교류를 하셨었고요. 2016년에 저희 이제 법인이 만들어지던 해에 사모님과 함께 3박 4일을 철원에 기거하시면서 생명 전기죠. 서 박사님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왜 지금 평화의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저희 피스메이커 생도들과 또 저녁이 되면 오픈 강좌로 마을 분들에게
서 박사님의 그 평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평화문고 지금 김동수 예, 선생님 또 우리 한완상 선생님 그리고 서광선 박사님 세 분의 인생 스토리를 작은 문고판으로 만들어서 저희 평화문고 1집으로 지금 낸 바가 음,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함께 서 박사님을 존경했고 또 추모했던 분들이 그럼 차라리 철원 현장에서 우리가 일주기 평화여행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마 또 그 우리 이춘재 총장님 그 뒤편에 창문 쪽에 보면 그 기찻길, 나그네 길, 평화의 길, 서강선 이렇게 또 제가 알기로는 이춘재 총장님 글씨로 쓰신 그 쓴 그 글귀로 알고 있고 또 서강선 박사님이 마지막 그 인생 여정을 정리하시면서 그 소책자로 냈던 네, 책자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마 그 서황산 박사님의 평생의 소원이자 하는 그 기차 타고 끊긴 기차를 연결해서 고향인 북쪽을 방문하시는 게 아마 그 마지막 소원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래서 그 북쪽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충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신 그 서영삼 박사님의 그 따뜻한 영혼이나마 남녘과 북녘을 자유롭게 오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도 저희들이 철원에서 좀 네, 담아보자 했던 의미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YMCA,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YMCA 활동을 하면서 서영선 박사님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 YMCA 그 평화통일운동협의회를 창립했던 아마 이충재 총장님이 연맹에 계실 때 네, 그 맞습니다. 했던 주요 사업인데 2015년이죠? 네, 네, 5년이죠. 예. 네, 한국 YMCA 평화통일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집담회를 8차례 하면서 그때 8차례 집담회 할 때도 우리 서영선 박사님이 꼬박꼬박 참여를 하셔서 지혜를 나눠주셨고 그 결과물로 2015년도 한국 YMCA 그 평화통일운동 협의회를 창립을 철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철원의 노동당사 옆에 있는 철원 제일교회에서 저희들이 창립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창립 예배를 창립 예배 때 평화의 바이러스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네, 설교를 해주셨던 그 분이 또 우리 서황선 박사님이고 그 설교를 통해서 YMCA가 평화운동의 하나의 새로운 진지이자 그 선봉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서 일종의 추모 모임을 그 소박 하나마 철원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국경선평화학교와 공간과 모든 준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첫 번째는 그 25일 날 있었던 서광선 박사님 그 추모 모임 관련해서 소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큐메니카 운동 관련한 소식 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제 에큐메니카 운동의 대선배이신 그 서광선 박사님 소식이 근래에 관련한 소식이어서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넓게는 에크메이커 운동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과거에는 이제 SK라는 공간에서 또 YMCA라는 공간에서, 에크메이커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직접 활동을 하셨다면, 지금은 포괄적으로 좀 넓게는 에케네코 일선에 계시긴 합니다만 또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라는 어떤 이렇게 평화운동 영역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측면에서 이렇게 좀 지구분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면 과거에 그 에케네코 운동 일선에서 활동했을 때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의 에케네코 운동을 보시는 소회 좀 느낌이랄까요?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사람이 자기가 근거하고 있는 그 존재 기반이 아무래도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철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생 청소년 평화통일 체험교육 그 커리큘럼과 모듈을 만들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DMZ 현장이 교실이다라는 명제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로 저는 사무국에서 했던 것 같아요. 시민운동도 사실은
기껏 현장에 나간다는 것이 예, 때로는 그 고난받고 소외받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의 옆에 가서 서드리는 일, 때로는 그들을 이렇게 좀 빨리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 성명서에 같이 사인하는 일, 이런 운동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죠. 정책을 만들고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토론회, 캠페인 또는 저항운동 다 좋은데 사실은 이 가장 고난이라고 하는 이 접경 분단의 현장에 기거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 많은 걸 생략해도 보여주는 것만으로 또 그곳에서 풍기는 군인들의 중무장한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도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있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때로는 저는 이제 사무국 운동만 해보다 보니 이 현장이 가져다 주는 매력에 굉장히 흠뻑 취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국경선평화학교는 16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런 그 전승을 아마 정 목사님이 좀 개척하신 것 같아요. 음, 노동, 기도, 공부. 이 삼박자를 우리 특히 사무국 실무자들은 매일 일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소이산에를 올라가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자기 훈련을 매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산에 기도하러 가면 매일 저희는 북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도 운동을 시작했던 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북녘 땅을 바라보고 있고 좀 해보면 좀 느낌이 참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곳에서 얻어지는 영감이나 제 소회들을 저희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때로는 좀 동영상도 담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가 한번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 노래를 녹음해서 보내기도 하면 굉장히 좋은 평화운동이었고 아까 우리 서 박사님 2015년에 설교해 주신 것처럼 평화운동의 바이러스처럼 노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차별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제가 질문이 좀 이렇게 추상적이었고 애매해서 답변을 이제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답변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구체적인 이제 철원에서의 활동 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에큐메칼 진영 그 단위에서 활동하시는 후배들이 잘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하고 안 잘하고는 말씀드리는 것은 제 주소 예,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예, 그 시대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제 일이 있고, 그 과제 설정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이걸 효율과 효과를 다 노릴 수 있는 또, 지금 우리가 이를테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공간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면, 예, 그분들의 변이 속도도 너무 빨라서, 음, 소위 운동이 어떻게 잘 대응하고 때로는 대안을 만들고 한다는 데 있어서 참 쉬운 시대가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후의 세대들, 지금 세대들의 경우 그 뭐랄까 전달의 속도가 너무 빠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적이고 똑똑해요. 그런 면에 비해서 저희는 어쨌든 고전적이죠. 느리고 아날로그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좀 뭐 마찰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좀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잘 해결하면서 사실은 각 시민단체나 에큐메니칼 진영이 그걸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용기 있고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잘 하고 있지요라고 물어주신 거에 대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임팩트, 선한 영향력이나 아니면 그 주동적인 측면에서의 그 주동 그룹이나 아니면 밀적인적인 여러 여건들이 상당히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점차 이제 보이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30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40대 이분들이
군인들 개인이 그리고 군인들이 속해 있는 그룹들이 주도적인 자기들의 깃발을 들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에큐메니카 운동이 다양성이 보장되어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세력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좀 이렇게 선배 세대들이 좀 튼튼한 그 뭐랄까요 자원의 기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아마 이제 국경선 평화학교와 우리 이주재 총장님께서 선배로서 그러한 그 젊은 그 에큐메니컬 활동가들의 난장을 그렇게 뭔가 지지해주는 굳건한 네, 지지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거와 연관선에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춘 총장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YMCA만 놓고 보면은 한 대략 한 18년 정도 이렇게 YMCA 현장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NCC 활동도 하셨고 또 목회자로서의 또 활동도 하셨고 또 신학적인 훈련도 받으셨고 그런 분께서 YMCA 활동가로 18년 동안 활동을 하시고 이제 또 활동 공간을 또 달리 갖고 계신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YMCA가 에큐메니카 운동체로서 지금 잘 하고 있다 또는 가능성 제가 원래 질문은 가능성 있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너무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총장님께서 그동안의 그런 경험들에 비추어서 봤을 때 YMCA가 에큐메니카 운동체로서의 기능, 역할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우리 YMCA의 존재 이유, 존재 방식은 우리 목적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정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랑과 정의의 실현 쭉 나가다가 특별히 2014년 개정할 때 생명 평화의 가치를 담고 또 민족의 통일에 관한 평화에 관한 가치들을 담았어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지역 시청연회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YMCA가 큰 줄기로 가기 위한 큰 정신적 그 틀을 제공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지역의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운동 과제를 만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을 예. 해서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목적문과 가치가 지역 시청연회가 실제로 운영하고 일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맹은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프로그램과 목적문을 연결하는 중간적 성격의 프로그램 또는 운동 과제들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다가 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 지역와의 컨설팅부터 해보자 해서 우리 이윤 실장님이랑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어, 한 번 더 강조하면 지역시청연회가 연맹에서 생명 평화의 가치로 제안한 운동 의제를 우리랑은 별 상관없는 것으로 음, 오해할 수 있는 그 간격을 좀 메꾸는 것이 지금으로서 Y 내부에서 필요했다. 제 당시의 소회로서는 그렇고요. 어, 저는 이제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이슈라든지 핵 탈핵을 지향했던 그 운동 긴 역사는 에큐메니칼 운동 결과 아주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일 YMCA에 비해서는 보수적 운동체일 수 있었던 YWCA가 탈핵에 아주 전선에 나서는 아주 결정적 계기를 한 게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연합운동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우리 한국 YMCA 생명평화센터가 아주 소중한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 호인이 되신 김용국 박사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정신적 지주로서 또는 학문적, 역사적 또는 사회적 그런 아주 이론적 근거들과 네트워킹 방식을 잘 제시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어, 팔레스타인 이슈가 됐든 탈핵 이슈가 됐든 다 에큐메니칼 연합 의제를 갖고 갔던 것이 지역 시청연회에서는 어떻게 되냐. 저는 그게 안양 YMCA라든지 생활 속 실천 운동을 하는 몇 개 Y들이 부천 YMCA 지침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시민 멤버, YMCA 멤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지구 살리기 예. 운동, 생활 속 평화 통일 운동.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Y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원운동체에서의 장점을 잘 살리면 좋은 에큐메니컬 운동체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되어지기는 저희가 이제, YMCA 단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꾸미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선언을 먼저 만드는 작업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핵없는 네.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 에코nomic 운동의 YMCA 운동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먼저 만들었던 것이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 선언이었던 것 같고요. 팔레스타인과 관련해서도 한 3년여 활동을 하면서 네. 만들어냈던 것이 이제 팔레스타인은 적이 아니고 형제다라는 게 저희들 신앙선언문을 만들었고 또 한국 IMC의 평화통일운동 협의회를 만들면서도 함께 동행하는 길로서의 평화를 주장하는 신앙선언문을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목적문에 비추어서, 그리고 또 한국 에쿠메니컬 운동과 YMCA 운동이 만들어 왔던 정신사적인 것들을 좀 녹이면서 모아서, 저희들이 선언문으로 만들고, 그것에 기초해서 운동을, 하고자 했던 것들이 지금 이주 총장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의 이 연관성 속에서 보면 좀 이렇게 참고해서 볼 만한 게 아닐까. 근데 아직은 지금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좀 이렇게 산만해지는 듯한 느낌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문이 사문화되어지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역이나 각 YBC에 활동하는 스태프들 또는 이사 유치 지역 안에는 그것이 계속 꿈틀거려 살아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작업들도 노력들이 뭐 지금도 맥박으로 이렇게 살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또 의안을 좀 가져보면서 총장님, 연관해 예 죄송합니다. 그 말씀 아니요 예 관련해서 예, 예, 지역 시청년회가 지금 어쩌면 살림을 꾸리고 이런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목적문을 조금 소홀히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총장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뭐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예, 겁니다. 아마 예.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런 맥박이 살아있으니까 YMCA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럼요. 그래서 3편에서도 좀 잠깐 말씀을 좀 주셨는데, 에큐메니컬 얘기 하시면서 이제 평화운동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YMCA가 에큐메니컬 운동체로서 좀 이렇게 좀 주요하게, 뭐,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좀 주요하게 포커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좀, YMCA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에큐메니컬 운동체로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시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YMCA는 가장 소중한 방법론이 회원운동체이기 때문에 그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그 많은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을 만들 때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생명평화의 이야기,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존속 가능성. 그래서 생태 평화라는 두 개념으로 좀 우리가 의제화하고 운동 과제를 세팅하면 뭐 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이제 6월 6일 대회 준비하면서 YMCA 몇 군데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요. 예, YMCA가 예전에 노래 부르기 잘했잖아요. 예. 어쨌든 레크레이션도 강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좀 그런 운동을 Y가 전국적으로 좀 펼쳐주면 어떨까 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요. 좀 Y에 좀 국한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미국이나 세계 서구 유럽 중심의 Y의 차원에서 보면, 소위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크리스천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일례로 이제 미국 YMCA도 보면, 네. YMCA에서 MCA를 띄고 그냥 Y라는 로고로 이제 자기를 이제 표현하고 Y로 설명하는 이런 현상이 드러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뭐 지금 한국 IMC는 스텝이 되려면 이제 그 세대 교인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직은 이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아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게 맞고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그 지금 세계화의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리스천 정체성에 대한 그 논쟁에 대해서 그 총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런 그 YMCA의 어떤 그 국교적 적재성과 포괄성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의 총장님의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되 역사를 꼭 한 번 꼭 짚었으면 좋겠어요. 예, 1844년 존 윌리엄스가 영국에서 만들었을 때 영적, 정신적 각성을 하기 위한이라는 그 YMCA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를 했고 1855년에 그로부터 11년 뒤에 파리에 지도자들이 10개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세계연맹을 만들죠. 이 Y 정신이 파리 기준이 아직도 우리에게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은 성경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정확한 근원이 있었죠. 물론 미국 와이에 가서 정신적, 영적, 정신적, 신체적 이 이제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불편할까? 저는 미국와의 그런 결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불편할까 하는 생각, 저는 이해를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와에 있어서도 불편함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근거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에 보여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서에서 보여준 어마어마한 율법을 완성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기득권 세력과 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인권 선언을 해냈던 그런 예수님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얼마든지 운동 과제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C를 억지로 지우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Y가 불편함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C를 강화하는 것이 운동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훨씬 더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라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한국이나 아시아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나 이런 그 소위 기독교 문명권 과 다른 그 이식되어졌거나 뭐 그것이 한국 사회는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를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용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음, 어쨌든 서구 유럽 사회는 텍스트를 가지고 콘텍스트를 읽는 방식 이었다면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이해 서구 유럽 이해의 사회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읽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한국은 음, 일제의 강점이라는 그리고 서구 그 한국을 한반도를 둘러싼 그때 당시에 제국의 치열한 각전이 됐던 현장에서 성설한 텍스트를 읽었다면 그래서 음. 이게 힘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서구 사회는 이미 그 힘을 상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국 사회 또한 이미 이렇게 교류화되고 교조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탈사회화된 이런 그 개신교를 가지고는 어, 컨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상실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예, 저도 아주 자성적으로 예, 크리스찬으로서 예, 통렬하게 우리가 자기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텍스트 중심의 신앙이나 텍스트 중심 성설한 텍스트 중심의 그 자기 고백, 결단 뭐 이것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이게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새로운 그 동력이 만들어지겠는가에 대한 부분이 음, 좀 이렇게 제가 그냥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 논쟁이 지금 세계 YMCA에 이미 문화로서의 기독교가 녹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국 또한 그런 부분에 예, 제독교에 특히 관련해서는 어, 이-
뭐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 제교회에서는 개토 현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부분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지를 좀 이렇게 주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일 날 서광선 박사님 일주기를 준비하면서 남부원 총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세계화의 차원에서는 그런 크리스천 아이덴티티와 관련한 토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토론들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좋겠네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가려는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 우리 서황선 박사님이 에큐메니카 운동 그리고 한국 아임스 운동의 정신사 속에서 목적문을 기초하고 그것을 또 2014년도 100주년 때 또 개정하면서 갖고자 했던 사랑과 평화라는 정신들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읽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한번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해봤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네 편을 통해서 이순재 총장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대화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마무리로 총론 이렇게 뭐랄까 네 편 와중에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혹시 빼먹었던 부분, 꼭 이 부분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주제와 상관없이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 인사 또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네 편 쓰셨어요. 이윤희 총장님 특별히 고맙고요. 다시 우리 동역자들 또는 벗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6년에 4년에 강봉기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목적문을 만들면서 목적과 사업위원회가 있고 그 목적과 사업위원회가 저희가 38년 갔던가요? 그 개정하기까지 아마 그 목적문이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쭉 나오고 특별히 저희는 연맹에서 이렇게 기준 헌장을 제공하고 또 시청연회가 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세칙 등을 만들 때 왜 이름을 시민운동위원회, 네. 청소년운동위원회, 사회체육운동위원회, 꼭 운동, 무브먼트를 붙였을까 하는 걸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나라는 존재와 나를 둘러싼 이 지구상의 모든 있는 것들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좀 더 나은 선을 추구하는 행위. 저는 제 스스로 그걸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 에큐메니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를 둘러싼 이 지구에 있는 거주하는 온 이 지구가 온전히 정의롭고 평등하게 평화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기 때문에 YMCA가 C를 다는 것은 좋은 기독교 운동체, 기독교 사회 운동체로서 발전하자라는 저희 대선배님들의 그런 뜻들이 있어서 계속 노력해온 그런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물들을 잘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별히 제가 지금 철원에 있는데 철원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 건축이 완성되면 요거는 YMCA의 철원 평화교육센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미 정 박사님하고 저희가 다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직도 참여 안 하신 우리 YMC 동역자들은 벽돌 참여 꼭 해주시고 가족 이름 꼭 보내주시고 또 여기에 와서 평화교육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영원히 YMC 사랑하고 YMC에 늘 곁에서 또 응원하고 회비도 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네 편, 한 편당 30분씩 내외로 이렇게 지금까지 대화 모임이라는 형태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네 편 동안 같이 이렇게 동안에 YMCA 활동의 경험이랄까, 또 NCCA 활동의 경험, 그리고 또 국경선 평화학교 현재 활동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또 에큐메니카 운동 선배로서 YMCA 조언 말씀 나눠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 드리고 마무리하면서 하나 좀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국경선 평화학교 이제 건축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 건축 헌금을 땅 한 평 사기 운동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게 YMCA 간사학교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네네. 아, 그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요. 아, 2011년도에 저희가 그 간사학교를 철원에 가서 해가면서 소유산에 올라가서 같이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땅 한 평 무금 캠페인 무금을 해서 기부했던 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동안 이것으로써 이제 그 YMCA 사람과 사람, 첫 번째로 모셨던 이춘재 총장님과의 모든 그 대화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달에는, 이춘재 총장님에 이어 두 번째로, 저희가 그 2000 아마 5년도부터 동팀으로의 이제 그 피스커페라는 이름으로 국제 평화협력 사업을 시작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스커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팀으로 현장에 직접 가서 활동했던 한 10년 활동했던 양동화 간사를 초청을 해서 왜 동팀으로 현장에 가서 갔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활동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지금 현재 YMCA 운동이 어떻게 수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수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3월 달에 진행되어지는 사람과 사람 대화마당도 관심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2월 첫 번째로 진행됐던 이주재 총장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사람 대화의 마당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